자, 봅시다. 정규분포.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아휴, 복습 좀 해라 제발 좀. 자, 내용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뭔지. 자, 우리가 통계를 들어오면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거 배운다 했지. 자, 확률 분포는 자, 보통 확률 변수 x로 표시하고 두 가지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맞죠?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였어? 확률 분포표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확률표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확률 계산에서 합이 1이다라는 성질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 있죠, 맞지? 이산은 뭐다? 이 확률 변수 x가 주어진 값을 셀 수 있는 경우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뭘 배웠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 계산을 했고 그때 확률 계산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했고, 맞지? 그래서 확률 계산하고 중요한 성질들이 확률의 총 합은 1이다. 그리고 평균 EX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거.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했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씌웠고,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AX 플러스 B를 평균 구하면 AAX 플러스 B, 뭐 분산은 A 제곱의 VS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다 배웠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이항분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식이 이항경리를 따르는 경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고, 이항분포가 B의 인콤마 P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항분포였고, 이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MP, 분산 VX는 MP, Q 이렇게 계산한다 했어요. Q는 P 이렇게 계산한다 했었죠, 맞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이산 확률 변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맞지? 그래서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값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다 줬어요. 뭐를 식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해가지고, 맞지? 딱 하나의 성질만 썼어. 무슨 성질? 연속 확률 변수 x가 되면 그 그래프를 주든 뭐 식을 주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었어? 확률 변수 fx가 뭐로 나오든지 간에 이 x축과 그래프 아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왜? 확률의 총합이니까 넓이가 이해되겠죠? 그게 연속 확률 변수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문제 여러 개 풀어봤잖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온단 말이야, 맞죠? 중요한 거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넓이가 1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를 푼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함수의 식이니까, 맞죠? 그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의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르고, 그건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식이 어떻게 나오면 얘들아?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적혀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 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자? 정규분포다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맞지? 그래서 정규분포는 기호는 어떻게 해?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m, 시그마 제곱 평균, 분산으로 정규분포를 표시를 했습니다. 되겠니?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까지 했잖아. 뭐 이 확률 질량, 이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다?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다? 가운데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종모형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지? 이 대칭선이 뭐였다? x는 뭐일 때? x는 뭐일 때? 네? x는 뭐에 대한 대칭이었어? m에 대한 대칭이었습니다. 평균값에 대한 대칭.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도 봤잖아. 시그마의 위치를 보라고. 시그마가 분모에 있어, 맞지? 그러면 시그마가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작아질 거였고, 맞지? m의 위치는 x-m이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 시켰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시그마가 커질수록 최대값이 어떻게? 낮아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대칭형이 종 모양이 형태는 안 변해야 되기 때문에 대칭인데 이 밑에 부분의 넓이도 최종적으로 1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최대값이 낮아진 만큼 양쪽에는 올라가게 그래프 그려줬고 맞지?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값은 어떻게? 값이 커지니까 최대값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양옆에는 줄어들어야지 넓이가 1이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되겠지? 그리고 m은 어떻게? 표준 편차 시그마가 고정되어 있을 때 m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높이는 똑같은데 m의 값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거다라는 것까지 딱 여기까지 했었잖아.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fx로 나와 있을 때 그때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놓고 그래프를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fx예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성질이 뭐다? 얘랑 얘 사이 넓이가 얼마다?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한단 말이야. 맞죠? 전체 넓이가 1이야.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평균 x는 m을 기준으로 양옆의 넓이가 당연히 0.5씩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분포 15,2의 제곱인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있다 치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졌죠? 뭐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생겼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x는 15에 대해 대칭이죠. 맞지? 됐죠?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소변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 10부터 18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연소 확률 변수 x가 10부터 18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되겠니? 그러면은 그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연소 확률 변수에서 계산을 했듯이 x가 한 10부터 18까지 이렇게 생겼겠죠. 10부터 18 정도면은. 자, 이쪽 부분에 뭘 구하는 문제다. 이쪽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아직 적분도 안 배웠으니까. 맞죠? 근데 적분을 배웠다 하더라도 못 구해요. 이 식을 사람 손으로 적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저 확률을 계산해 놓은 컴퓨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 값을 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봐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이거나 형태는 같죠. 아래를 볼록하다라는 게. 맞죠? 이것도 뭐예요? 자, 정규분포 15,2의 제곱인데 정규분포 20,3의 제곱을 따르듯 형태는 같아요. 대칭이 맞죠? 평균에 대하여 대칭 종모의 그래프일 테니까. 맞죠? 근데 얘랑 얘는 뭐가 달라요? 높낮이도 뭐라 했었노? 높이도 다를 거고 높낮이도 다를 거고 맞지? 위치도 좀 다르죠. 맞지? 같은 그래프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폭도 다르고 위치도 조금 달라요. 맞죠? 그러면 이쪽에서 넓이를 구하는 게 이쪽에 와서 또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 10부터 18까지라고 하면은 이거나 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식이 다르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넓이를 할 때마다 컴퓨터를 두드려야 되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모든 정규 분포를요 계산을 할 수 있게 단일화 시킬 겁니다. 뭐 하냐라고 하면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 표준화된 값을 보고 계산을 하겠다 이 말이야. 자, 봐봐. 자, 이거나 식이 어떻게 다르죠, 맞지?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이거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2차 함수를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러면 A가 뭐냐, P가 뭐냐, Q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볼록하다라는 모양이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위치라든지 폭이라든지 다 다를 거 아니야. 높이라든지. 맞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정규분포 곡선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M이 뭐냐, 시그마가 뭐냐, 이게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바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긴 모든 그래프가 그냥 내 맘대로 A가 1, P가 0, Q가 0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야?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되죠. 맞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는 식이라는 거야. 맞죠? 맞니?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m이 뭐냐, 시그마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는데, 자, 저기에 주어진 m의 값을 우리가 0, 시그마의 값을 1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식이 딱 정해지죠. 어떻게? 루트 2파이 시그마 1이니까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프로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러면 이건 이제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 그게 없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식은 대충 가운데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될 텐데, 그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당연히 저 그래프도 이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틀은 안 변한다니까? 요 틀은 안 변해요. 맞죠? 이거, 자, 그러면 뭐가 고정되어 있겠어요? 여기서는 대칭이 어디에요? x는 원래 대칭이 뭐였는데 x는 m에 대한 대칭이 된 그래프죠. 근데 m을 뭘로 바꿨어? 0으로 바꿨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컴퓨터가 이 그래프의 값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뭐 0부터 4까지 계산을 하라. 그러면 0부터 4까지 넓이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놓은, 컴퓨터가 계산해놓은 값을 우리가 찾아서 확률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뭐 15,2의 제곱이라는 m이 15, 시그마가 2가 되든 m이 20이 되든 시그마가 3이 되든지 뭐든지 간에 결국 뭘로 바꿔야 돼? m을 0으로 시그마를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하겠다?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뜯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표준화하기 전에. 자,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이거부터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필수예제 16번 한번 볼게. 자, 문제 적혀있어. 그냥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말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다라는 거죠. 맞지? 자, 어디에 대해서? x는 m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봐봐. x의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랑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다는 말은 이 그래프상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넓이랑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가 어떻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돼야지 이게 성립하냐?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뭐다? 이 그래프의 대칭축입니다. 맞죠? 네. 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예를 들어 좀 이따 시작. 그럼 12보다 작거나 같다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절대로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맞죠? 이걸보다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12가 한 요쯤에 있다 치자. 그럼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 정도의 넓이를 가진다라고 합시다. 되겠죠? 그러면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은 넓이를 가지려고 하면은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 18이 존재해가지고 이쪽 넓이를 구했을 때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게 무슨 성질 때문에? 대칭축에 대해서, 맞죠? 그 성질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평균값은 얘랑 얘의 센터에 있어야 되겠네. 맞죠? 얼마가 되겠다? 15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12보다 작거나 같다랑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가 같아지면서 이 확률이 같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래프 형태가. 되겠니? 자, 밑에 한번 풀어봐봐. 혜민이가 좋아하는 문제 풀이 시간. 그래, 214번이고 손대면 바보 아이가? 네. 맞죠? 바보라고? 평균이 얼마인데 평균이? 11. 에이, 평균 20이잖아. 맞지? 그래서 20에서 어떠한 확률 x의 값에 대해서 a보다 작거나 같다랑 29보다 크거나 같다가 넓이가 같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29는 20보다 그만큼 오른쪽에 가 있는 부분이잖아. 맞죠? 그 오른쪽이 같으려면 20보다 왼쪽으로 그만큼
와 있는 쪽보다 작으면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A가 얼마다? 11 된다는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태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차 이해됐어? 오케이. 자 215번 한번 해봐 그러면. 자 봅시다 215번 이해됐니 이거? M 얼마? 11. 11 시그마 얼마? 몰라요. 헤헤 자 봅시다. 자 다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했을 때 여기서 m이 뭐라고 얘들아? m이 뭐다? 이 x예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입니다. 되겠다. 되겠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제곱이 뭐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입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즉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랑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6보다 작거나 같다랑 자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넓이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니까 딱 센터에 있는 평균이 얼마? 11이 되겠네. 그쵸?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x는 11에 대한 대칭이다. 즉 평균이 얼마다? 1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야. 뭐죠? 뭐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v에 ax 플러스 b. 자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ax 플러스 b의 분산을 구하면 뭐였다? a 제곱의 vx였잖아. 그쵸? 맞지? 이거 그럼 뭐야? 81분의 vx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죠? 되겠지? 그럼 vx가 얼마야? vx가 얼마? 81. 81이란 말이에요. 맞지? 되겠죠? 그럼 정규분포는 뭘 따르고 있다? 11, 9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여기 분산은 웬만하면 뭐의 제곱이다 라고 쓰세요. 나중에 어차피 시그마로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분산은 항상 표준표치 제곱으로 쓰라 이 말인 거야. 되겠죠? 그래서 m이 얼마? 11, 시그마가 9 이렇게 되겠네. 그쵸? 합쳐서 2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 말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16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2,5의 제곱을 따를 때 p에 k-3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 정규분포 32,5의 제곱 분산이 25면서 평균이 32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k-3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그게 무슨 뜻이라고?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k-3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넓이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맞죠?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에 생긴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래프에 생긴 형태가 정확하게 뭐라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맞죠? 여기가 얼마다 평균이니까? 31. 32겠죠? 맞지? 그럼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k가 한 20쯤 된다 칩시다. 내 마음대로 적었다. k가 20이라 치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7부터 21까지. 그럼 17부터 21이면 한 요쯤에 있겠지. 맞죠? 이쪽 4칸 17부터 21까지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보다 큰 게 당연히 있겠죠. 어디? 한 27부터 31까지 해도 당연히 클 거야. 맞죠? 그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데 그래프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니까 센터 이 기준은 제일 높고요. 양옆으로 갈수록 어떻게 낮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 칸인데요? 4죠. 4 맞죠? k-3부터 k 플러스 4 부분이 넓이가 최대가 나오려면 당연히 어떻게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이렇게 넓이를 가져갈 때가 제일 클 겁니다. 가운데 최대가 물렸을 때 맞죠? 그럼 여기가 뭐 k-3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될 때 이때가 제일 넓이가 클 거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당연히 32를 기준으로 4칸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부터 34까지가 될 때가 제일 넓이가 클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좌우로 이동하면 넓이가 줄어들겠죠. 센터볼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K가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야. 맞죠? 정근포 곡선의 그래프 성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 문제는 사실 손 하나 낼 거 없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맞지? 맞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의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표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라고 얘기를 한 거.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화가 왜 필요한 거냐? 방금 우리 확률 계산해봤죠? 뭘 구해야 돼요? 주어진 부분에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확률 계산하는 건 넓이를 구하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맞죠? 넓이를 우리가 못 구할 거 아니까. 근데 다음부터 확률 계산할 거면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적분을 배우지 않은 여러분들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을 뿐더러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맞죠? 루트 2파이 분의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요상한 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식을 적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넓이를 계산을 하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바꿉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건데 그럼 표준화만 되면은 쉽습니다. 여기가. 자, 통계. 여기서부터 통계 단원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전문적인 용어 나오고 수학적 용어 나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개념들을 머릿속에 때려 박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너무 쉬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들 다 풀 줄 알아. 모든 학생은 좀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애들이면 얘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이 단원이 그래요. 끝까지 다 그래. 문제 푸는 방법이 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고생무식 인수분해를 배웠다 치자. 그럼 그거 변형하는 식도 있고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유형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요 단어는요. 모든 유형이 하나씩밖에 없어. 변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잖아. 그 다음부터 똑같은 문제밖에 안 나와요. 숫자만 바뀐다 이 말인 거야. 아예 형태도 안 바꿔요. 숫자만 바뀌는 문제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여기가 쉽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이거예요. 정규분포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게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무슨 말? 확률변수 x의 평균이 m이라는 값을 가지고 확률변수 x의 분산이라는 값이 시그마 제곱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도 말을 했지만 m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위치도 변하고요. 시그마의 값에 따라 높낮이도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변하지 않는 건 뭐다? 가운데 대칭인 종모의 그래프다. 이건 변하지 않지만 위치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건 변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모든 그래프의 넓이를 우리가 못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말도 안 되게 수없이 많은 그래프를 딱 하나로 종결시키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를 이렇게 바꿔요. m을 뭘로 바꾸냐면 0으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만들어버리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식이, 자, 여기서 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제곱이라는 식이라기 때문에 시그마가 뭐냐, m이 먼저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때 fx는 그러면은 뭐가 된다? 루트 2파이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지수 2차가 들어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딱 이렇게 대칭 종명인데 여기가 뭐다? 평균이 0이 되도록 그래프를 고정시켰고 높낮이도 시그마가 1이니까 높낮이가 변할 일도 없는 그래프예요.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막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했을 때 그때 확률 변수를 대문자 z를 써가지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되겠나?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이 z가 뭐가 되고요? 이 z가 뭔데? z의 평균 얼만데? 0이고요. vz가 1이다. 이게 평균, 여기 분산이잖아. 이게 되겠죠? 이렇게 바꿀 겁니다.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 확률 변수가 이제 x를 z로 바꿨다 치자. 그럼 이제 컴퓨터가 다 계산해놨어요. 자, 표를 보면요. 자, z의 값이 0부터 확률 변수 z가 0부터 z의 값이 얼마인지를 표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0부터 4까지든 0부터 2까지든 0부터 1.28이든 0부터 0.96이든 어디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표에 다 계산해놓고 적어놨습니다. 저기 맨 뒤에 가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맨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 보이죠? 맞지?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 읽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여기가 z라는 값을 가졌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확률 변수 z가 0부터 z까지의 값을 가질 때 넓이를 구하면 이때 확률 변수 z의 확률 계산이 되겠다는 거야. 맞죠? 이걸 이제 표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z에 여기 0.00, 0.01, 0.02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는 0.1, 0.2, 0.3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 2.58이 된다라고 할게요. 2.58. 그럼 2.58이 되는 거 찾아. 여기서 어떻게? 2.58이니까 2.5에 0.08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2.58이 위치하면 되겠죠. 2.58 뭐라 적혀 있다? 2.58? 0.4951. 점 되어 있는 건 앞에 0점이죠. 확률이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넓이 다 더해도 얼마? 1밖에 안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2.58이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자 0부터 z가 0부터 2.58까지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표에 적혀 있는 데 답을 쓰면 된다고. 0.4951이다 라고 답을 써라 이 말인 거야. 되겠죠? 되겠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 표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 그러면 정규 분포가 분산이랑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의 값이 지 마음대로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통일시켜야 돼. 평균은 0으로 분산은 1로 되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바꾸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를 표준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표준화는 되게 간단해요. 식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EX가 M, VX가 시그마 제곱일 때 확률 변수 X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확률 변수 X를 AX 플러스 B에서 분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A에 EX 플러스 B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맞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A 제곱에 VX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증명을 하려면. 자, 그러면 자, X를 어떻게 하면 Z로 바뀌냐. 자, n,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가 어떻게 n의 0,1의 제곱으로 바뀌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는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Z를 이렇게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값으로 변화를 하면 됩니다.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시그마 분의 그 확률 변수 X의 값에서 평균을 뺀 비율로 나타내면 그게 Z로 변합니다. Z로 변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 평균이 0, 분산이 1로 바뀐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EX가 M, VX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 Z가 0, 이 VZ가 1 된다 했죠? 자, 증명을 해볼게요. 이 Z가 뭔데요? Z가 뭐라고? Z를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되겠지? 자, 그럼 이건 방금한 성질이 뭐라고? EX는 빼고 다 뺐죠? 어떻게? 시그마 분의 1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되겠습니까? 자, 근데 EX가 뭐예요? EX가 M이죠, M. 자, 그럼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이니까 뭐가 되겠다? 0이 되겠죠. 맞지? 시그마가 뭔지 M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뭐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 0으로 바뀌죠. 되겠지? 자, 그리고 VZ도 Z가 뭐라고요? 시그마 분의 1에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거죠. 맞지? 자, VX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거 무시하고 앞에 거에 제곱만 나오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의 V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되겠죠. 근데 VX가 뭔데요? 시그마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하면 무조건 1이죠. 시그마가 뭔지 몰라도 계산 결과가 1만 나온다 이 말인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값으로 정리를 하면 모든 정규 분포의 값이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고 그게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고 그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때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 모든 정규 분포 곡선에 있는 넓이는 컴퓨터가 계산해 놓고 우리가 봤던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값을 찾아 계산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야. 자, 뭔가 엄청 복잡한 것 같죠? 막 이렇게 고스러운 용어 쓰고 수학적 용어 쓰고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 필요 없고요. 표준화하는 거 요거 하나가 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저걸 외워야 돼요. 표준화가 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계산이 여기에 답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지금 한 말이 저 새끼 무슨 개소리를 씌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문제 푸는데 저거 하나만 있으면 계산이 된다 이 말이야. 자, 볼게요. 필수예제 17번.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른데요. 확률 변수 x가 뭔지도 안 알려줬어. 그냥 그 확률 변수 x가 뭔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는데 그때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40이죠, 맞지? 맞죠? 평균 40이니까. 그래서 1번에서 뭘 구하랬어? 25부터 40일 확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25부터 40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25부터 40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인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이 넓이를 못 구한다고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봤지만 루트 2 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야. 인테그럴 25부터 40까지 dx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적분 계산 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해요. 그래서 못하잖아. 적분을 해야지 넓이를 구하는데 이걸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라. 하나밖에 없으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x를 자 정확하게 높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평균이 0이 되고 맞죠? 정규분포 0,1의 제곱으로 다 바꿔라 이 말이에요. x를 뭘로 바꿔라? z로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z로 바꾸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0으로 바뀐 그래프에서 맞지? 자 x가 25, 40 이하일 확률을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라? 얘를 뭘로 바꿔라? 이 그래프를 보고 z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로 바꾸면 끝입니다. 그러면 표에 적혀 있을 테니까. 됐죠? 자, 그럼 z로 바꾸면 x의 값을 자, x가 25랑 40 차이 있으니까 x의 값이 25일 때랑 40일 때 값을 z로 바꿔야 돼요. 맞죠? 자,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시그마분의 x 빼기 m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5예요. x가 25인 걸 z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인데요? 10분의 x의 값 얼마? 25 빼기 뭐? m 얼마? 40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부터 z는 자 40도 표준화를 해야 되죠, 맞지? 40을 z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0. 40 빼기 40 해서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z의 값이 이게 z에 대한 식이죠, 맞지?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요걸 계산하라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저거를. 그럼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안에서 컴퓨터가 계산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표 보세요. 자 표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z의 값이 자 0부터 z까지인데 그때 값이 1.5, 2.0, 2.5 이거 3개가 적혀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에서 어디 0부터 1.5까지 이까지 넓이는 0.433이라고 되어 있고요. 0부터 2까지는 0.477이라 되어 있고 0부터 2.5까지는 0.4938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뭘 찾아야 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마이너스 1.5가 안 적혀있어도 알아야지. 왜? 그래프가 뭐라고?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랑 뭐가 같을 건데? 0부터 1.5까지가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확률 값은 넓이는 맞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0부터 1.5까지 여기 넓이가 얼마냐? 0.433이 적혀있죠.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0.433이고 그 확률값이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 맞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x가 25랑 40이라는 걸 뭘로? z로 바꿔놓고 그냥 넓이 계산하는 거 문제밖에 없어요. 넓이 계산도 표에 다 적혀 있다고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뭐라고?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를 구하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하자. 이건 넓이를 못 구하니까 이걸 뭘로? 표준화로 바꿔라 이 말이죠. 맞지? 자, 표준화 바꾸면 그러면 자, 바로 갑시다. z로 바꿨어. x를. z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시그마 분의 x의 값 빼기 평균. 맞아요. 되겠지? 그럼 z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랬습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됐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또 안 나와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표는 항상 뭐만 알려줘요? 0부터 어디까지만 알려준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만 알려줬는데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했죠. 대칭이 좀 모양이라고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네. 맞지? 요게 기준으로 당연히 넓이가 반반이에요.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맞죠? 맞지?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뭐라 적혀있어요? 문제 0.4938로 적혀있죠? 0부터 2까지가 0.4938이야. 맞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넓이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0.5에서 이만큼 빼라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 그럼 뭐예요? 0.0062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 그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냐 안 됐냐? 0.477이야? 아, 소리 4938이 아니구나. 여기가 2가 0.4772 2.5가 4938이죠. 여기 2까지니까 여기 438 아니나 보다? 0.4772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0.5에서 0.4772를 빼면 0.028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겠나? 할 수 있겠어? 자, 밑에 거 두 개 한번 풀어봐 바로. 자, 봅시다. 자, 217번. 자, 정균포 60,4의 제곱을 따를 때 다음 정균포표를 보고 답을 계산하라 했어. 자, 모르겠고 그냥 Z로 바꿔서 넓이만 구하라 이 말이야. 맞죠? 자, 48을 표준하면 뭐야? 시그마 분의 4분의 x의 값 빼기 평균 4분의 마이너스 12 맞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표준화 될 거고요. 64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는데? 4분의 64 빼기 60이니까 어떻게? 1. 요거 계산하라 이 말이야. 맞죠? 근데 자,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은 표준 정균포 값은 0부터 시작이에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인데 표에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0부터 3까지 안 나와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랑 같다? 0부터 3까지랑 같단 말이야. 맞죠? 그럼 문제의 표니까 3에 적혀 있는 게 0.4987 적혀 있죠. 0부터 3까지 맞죠? 0부터 1까지가 얼만데? 0.341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죠? 이거 두 개 뭐하라 그냥 더하라 이 말인 거죠. 맞지? 더하면 얼마고? 0.84 맞아요. 네. 0.84에 답 쓰면 돼 그냥. 맞죠? 자, 기껏해서 어렵게 묻힌다고 하는 게 절대값 같은 거 묻히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x 빼기 64가 마이너스 4랑 4 사이니까 얘는 68과 6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많이 얘들아? 자, 그러면 60 표준화해. 60 표준화하면 뭔데요? 4분의 60 빼기 60 하면 0이고 맞지? 68 표준화하면 4분의 68 빼기 60 하면 2. 0부터 2까지 구하라 적혀있잖아. 답이 0.477이라고 맞지?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형도 조금 어렵게 바꾸려고 0 썼어요. 그냥 32에 5의 제곱을 따를 때 자, 얘가 0.576이가 나온대. 그러면 표준을 해보면 알지? 저게 무슨 뜻인지. Z. 자, 28 표준화하면 5분의 어떻게? 5분의 4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36은 5분의 4 맞지? 즉 마이너스 0.8부터 어디까지? 0.8까지가 얘래요. 맞지? 근데 마이너스 0.8부터 0.8까지가 대칭이니까 이 말이죠. 0부터 어디까지? 0.8까지가 얼마? 요거의 반인 0.2881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x가 뭐 28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하면, 자, 28 표준하면 뭐예요? 5분의 얼마? 마이너스 4. 맞죠? 되겠지? 자, 이거 표준하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0.8부터 계속 끝까지죠, 맞지? 그럼 끝까지가 뭔데요? 여기 반 잘라서 오른쪽이 다 합치면 0.5잖아, 반반이니까, 맞죠?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0.8까지 여기가 0.28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답이 0.788 이렇게 써라 이 말인 거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넘어갈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면 되는데 똑같은 문제 뭐만 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뭐만 한다. 표준화만 하는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필수예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정성유변수 x가 정규분포 50,5죠. 정규분포가 사실 뭔지 몰라도 되고 문제에서 다 정규분포를 다른다 알려주니까. 자, 그랬더니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더니 0.0013이래요. 자, 그럼 이거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 얘들아? 자, k를 표준화해서 구했더니 k보다 크거나 같다면 표준화해서 나온 이쪽이 0.0013이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0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맞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0.4987 맞죠? 요 0.4987 표준하면은 2.5죠?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0.1 맞지?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k를 뭐 했더니 표준화했더니 표준화가 뭔데요? 시그마분의 x의 값 빼기 50을 해서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0.0013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값이 뭔데? 5분의 k-50이 표준화돼서 뭐가 나온 거야? 2.5가 나왔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3. 아, 3이에요. 자, 3이 나왔다 이 말인 거지, 맞지? 그러면은 5분의 k-50 얘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9번. 이것도 뭐, 활용이라고 꼬아는 게, 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가 평균이 164,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를 확률변수 x라고 주면 x는 정규분포 164,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적으면 돼. 이걸 표에서 문제 다 안 적어줬어, 이번에. 그냥 우리 보고 적어라, 이 말인 거야. 정규분포 164,5의 제곱 평균 표준편차 이해 되겠죠? 여기 5의 제곱 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물어봤습니다. 1번. 그러면 키를 확률변수 x라고 투자했죠. 그럼 x가 170 이상인 애들은 몇 퍼센트인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확률변수 x의 값이 170 이상인 확률을 구하면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죠. 확률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표준을 해주면 되지. 자, 170을 표준하면 뭐예요? 5분의 170 빼기 164 맞죠? 5분의 6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Z가 뭐 이상일 확률? 뭐 이상일 확률? 1.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되겠지? 근데 0부터 1.2까지 나와있죠. 뭐라고? 0.3849라고 나와있죠. 되겠지? 자, 그러면 1.2 이상일 확률은 얼마라는 거예요? 0.115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되겠죠? 자, 그러면 비율이 0.1151이에요. 몇 퍼센트야? 그러면 몇 퍼센트로 치면 100분율이니까 11.51%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되겠지, 얘들아? 100분율은 비율에 곱하기 100 하는 거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160 이상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의 학생들이 몇 명인지 구하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률변수 x가 키인데,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을 구해놓고, 그게 확률의 비율을 가지고 와서 전체 1000명 중에서 그게 몇 명인지를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자, 확률변수 x가 16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을 구하기 표준을 했어요. 자, 160을 표준하면 뭐예요? 5분의 마이너스 4, 맞죠? 5분의 6 맞니? 1.2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 마이너스 0.8에서 1.2니까 0.8이랑 1.2 더하라 이 말이죠? 맞지? 0.8 뭐라고 돼 있고 0.2
2881 돼 있고요. 1.2 문제에서 0.3849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자, 더 해보니까 얼마야? 0, 3, 7, 6, 0.6730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대체 몇 퍼센트예요? 67.3%가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이야, 맞죠? 그러면 몇 명인지 물었잖아. 몇 명인지 구하는 게 뭐가? 1000명 중에서 67.3% 673명 적으면 되잖아, 그쵸? 이런 문제예요, 맞지? 뭔가 바꾸려고 용 쓴 거 같지? 다른 용어로. 그래 봐야 똑같은 문제들이야,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에도 20번. 자, 이건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0명을 뽑는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는데, 자, 입사 시험이 2000명 응시를 했대요. 2000명 응시. 자, 그러면은 합격하는 사람은 2000명 중에서 320명만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 중에서 응시자의 점수가 평균 450점, 표준편차 75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그럼 그 점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이 연속 확률변수 x는 자, 정규분포 얼마 평균 450, 표준편차 75. 그럼 75의 제곱을 따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응시자들의 2000명의 응시자들의 점수가 이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확률변수 x를 내 마음대로 적은 거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했어. 자, 그러면 입에서 최저 점수를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 말이야, 맞죠? 자,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 입사 시험이 2000명 했는데 합격할 확률이 몇 퍼센트? 합격 확률이 2000분의 320 맞죠? 아니 1000분의 160 0.016 이게 합격 확률이에요.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자,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최저 점수를 내 맘대로 K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입사 2000명 입사 시험 2000명 중에 점수 X가 K 최저 점수 이상일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최저 점수 이상일 확률은 합격할 확률과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얼마다? 0.016이다. 이 식을 세워내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320명이 입사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지원 응시한 사람이 2000명이야. 2000명이면 그때 시험 점수를 확률변수 x라면 x가 450, 750인 정규분포를 따른 7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물어봤어. 그래서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임의로 K점을 줬어. 그러면 시험 점수가 K점 이상일 확률이 0.016이 되면 무슨 뜻이다? 합격할 확률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맞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합격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K를 표준하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하면은 75분의 K 표준하니까 K 빼기 450을 한 거야, 맞죠? 이거 확률이 얼마? 0.016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0.016이 나오려면은 0부터 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표준화해서 여기 있는 값이 75분의 K-450인데 자, 여기가 0.016이다 라는 거야. 근데 표에서는 이거 안 준다고, 맞죠? 표에서는 뭘 알려준다? 0부터 어디까지? 자, 그러면 0.016이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0.4984가 나와줘야 되겠네, 맞죠? 그럼 표에 적혀 있겠죠? 4984가 얼마인지? 뭐야? 아씨, 2000명에 320인데 왜 0.016이야? 쏘리 등신인가? 16%잖아, 지금 맞죠? 아무도 말 안 해도. 그럼 여기가 16. 자, 0.16이 돼야 되겠죠? 쏘리. 0.16. 자, 0.16.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0.4984가 아니라 0.34가 나와야 되겠죠? 0.5에서 0.16 빼면 맞지? 자, 그러면 표에 적혀 있을 거라고 0부터 0.34까지가 얼마인지. 뭐라고 돼 있죠? 0부터? 간, P가 0부터 Z가 어디까지? 1까지일 때가 0.34라 적혀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 표준화하면 1이라는 거죠. 즉 표준화한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K가 얼마다?
K가 525다. 즉 최저 점수가 525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시간 너무 소요됐는데. 어? 시간 너무 소요됐는데. 시간이 뭐가 소요돼?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이게 시간이 너무 갔어요. 쌤 오늘 문제 푼다고 하셨는데 어? 벌써 9시 아니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문제 풀어봐 그러면. 자, 224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이 성적이 평균 75, 표준 편차가 9니까 9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성적을 확률별수 x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성적을 확률별수 x 했을 때 정규분포 75,9의 제곱을 따르는데, 자, 시험에 응시한 학생 중 상위 10%에게는 평점 A를 준다고 합니다.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 자, 그러면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되겠어? 그러면 성적이 K점 이상일 확률이 얼마가 나오면 평점 A가 나오겠어? 얼마가 나오면? 0.1이 나와야지. K점 이상일 확률이 0.1이 나와야지. 즉 상위 10%만 평점 A를 준다며, 맞죠? 0.1에만 A를 준다 했으니까 K점 이상일 확률이 0.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그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Z, K를 표준화하면 시그마분의 9분의 K 마이너스 평균 75를 표준화했더니 0.1이 나온답니다. 자, 그럼 0.1이 나오는 값을 표준화하면 걔가 얼마겠어요, 얘들아? 0.1이면 0.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0.4 나오는 값이 문제 적혀있죠, 얼마라고? 1.28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즉, 표준화한 9분의 K 빼기 75,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1.28 나와야 된다. 그럼 그치죠, 맞지? 오케이? 간단하죠? 그럼 225번은 뭘 찾아란 말이야, 225번은. 자, 500명이 있는데, 키를 확률별수 x라면 정규분포 평균 165,10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인데, 자, 키가 큰 쪽에서 100%, 그러면 큰 쪽에서 100%면 상위 몇 퍼센트? 20%. 20%란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100번째인 학생이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키를 Kcm라고 하면, 자, 키 확률변수 x가 K 이상일 확률이 뭐가 나오면 0.2가 나오면 얘가 딱 K라는 키가 상위 20%, 즉 100번째 학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K 표준하면은 10분의 K 빼기 평균 165를 했을 때 0.2가 나오려면 0부터 K까지 0.3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문제 적혀있죠, 0.84라고요. 그치?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